네, 그럼 배전솔로 전압 강화 보상 방법 중에서 전압 조정 방법 중에서 주상 변압기의 1차 측 탭 변환 방법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원래는 간단한데요. 보세요. 지금 먼저 나온 것이 주상 변압기, 우리가 아주 전주 위에 전봇대 위에 있는 회색 통 안에 있는 그 변압기예요. 주상 변압기 1차 측이에요. 1차 측. 2차 아니고 1차 측 탭 변환입니다. 탭이란 것은 권수를 조절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보세요. 그림이 이렇게요. 보세요. 지금 탭을 변환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여기 탭을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탭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위치를 바꾸게 되면은 탭의 권수비가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 들어가는 전압을 E1이라 할게요. E1. 그 다음에 1차 측의 권수를 N1이라고 합니다. N1. 그 다음에 2차 측의 권수를 N2, 2차 측에서 나오가는 전압을 E2라고 합니다. E2. 그런데 여기서 좀 생각하고 좀 다른 게 있을 겁니다. 보세요. 우리가 전기기기에서 변압기를 배우게 되면은, 제가 계속 지금 전력 공부하면서 변압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 공부에 순서를 둔 것이 이런 이유입니다. 변압기 공부하고 전력 공부 공부해야, 전기기기에서 변압기 공부하고 이렇게 전력 공부 공부해야 효율이 좋지, 전력 공부 공부하고 전기기기 공부하시면은 맨날 제가 전기기기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붕 뜨게 돼요. 그래서 가능하시다면은 제가 공부 말씀드린 순서 있죠. 전기기기 다음에 전력공학, 이 순서를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고 권수비 A는 N2분의 N1은 여기 똑같이 E2분의 E1, 이러한 관계가 있습니다. 변압기에서 정말 기본적인 관계인데요. 여기에서 보세요. 얘가 이렇게 건너가고요. 얘가 이렇게 건너가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N1의 E2는 N2의 E1이 됩니다.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E1, N1, N2, E2 중에서 변하지 않는 것 두 개가 있고 변하는 것 두 개가 있습니다. 뭐냐? 들어오는 전압 E1과 2차의 권수 N2는 변하지 않습니다. 왜? 들어오는 전압이 뭐 다른 거 무시하면 변하지 않고요. 2차 권수비 N2는 감겨져 있는 횟수인데 여기는 조절을 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N1과 E2는 변화가 됩니다. 왜? N1을 조정하면은 E2의 전압을 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은 보세요. 여기에서 N1과 지금 변하지 않는 것 E1과 N2죠. E1과 N2 얘가 지금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얘를 K라고 두면은 보세요. 우리가 지금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E2 값을 보정하는 겁니다. 권수를 바꿔서 E2 값을 보정하는 거. 따라서 E2는 얼마? N1분의 1K가 되는 거. N1분의 1K.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K 값이 변하지 않으니까 고정된 값인데, N1을 증가시키면, 권수비를 증가시키면은, E2는 감소하게 됩니다. 분모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N1을 만약에 감소하게 되면은, E2는 증가하게 됩니다. 이게 조금, 평소에 알고 계시던 내용과는 반대가 됩니다. 보세요. 만약에 권수가 증가하면 전압이 증가한다, 이것이 아니고 권수가 감소하면 전압이 증가하고요. 권수가 증가하면 전압은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관계, 요 관계 있죠?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것 N1을 조정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전압 E2를 조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부하에 100V가 필요한데 여기에서 90V가 왔다는 겁니다. 90V가 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100V가요. 100V인데 전압가가 깎아먹고 90V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에서 권수를 작게 합니다. 권수를 낮춰서 이 전압을 얼마로? 110V로 보내주게 되면은, 여기서 110V 보내주면, 여기서는 100V가 도착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내는 전압을 크게 해서 도착하는 전압을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것이 주상변압기 1차측 탭변압 방법입니다. 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더 많이 쓰는 것이 승합기가 돼요. 승합기가 이것은 단권 변압기인데요. 단권 변압기인데 이것도 전기 기기에서 특수 변압기 부분에서 사용을 합니다. 일단 단권 변압기고요. 얘는 전압의 크기를 올리기 위한, 즉 들어가는 전압보다 나오는 전압을 더 크게 하기 위한 변압기가 되는 겁니다. 즉 예를 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해서 1차를 보내고 2차를 봅니다. 즉 변압기에서 뭐 22,900을 보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220V가 나왔는데 선로가 굉장히 길다 보니까 도착하는 전압이 뭐 180V밖에 안 되더라는 겁니다. 180V밖에. 그래서 여기에도 어떻게 끝부분 이렇게 단권 변압기를 설치를 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 180V가 들어왔지만은 여기에 나온 전압 보세요. 요까지가 180V인데 이만큼의 승합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이만큼 승합을, 이것을 플러스 알파만큼 더 전압을 크게 한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전압을 180V 플러스 알파에서 만약 이 알파를 제가 이것을 40V로 주면은 우리가 원하는 전압 220V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원리가 단권 변압기 승합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승합기를 조금 구체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됩니다. 지금 등가위를 그리게 되면 승합기 이렇게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것이 들어가는 전압이 E1입니다. E1. 그리고 E1 측에 의한 권수비를 N1 혹은 E1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N1 혹은 E1. 그 다음에 요 놈을 N2 혹은 E2라고 해요. N2 혹은 E2. 표현을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압을 얼마라고 한다? E2라고 해요. E2. 예. 그래서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은 E1이라는 것을 우리가 단권 변압기 상에서는 입력 전압이라기보다는 여기에는 저압측 전압이라고. 저압측 전압. 그 다음 E2가 뭐예요? 고압측 전압이에요. 고압측 전압. 그 다음에 이 부분이 뭐냐면, 이 부분이 얼마냐면 승합된 전압입니다. 커진 전압. 그럼 승합된 전압은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면, 승합된 전압, 커진 전압 있죠. 여기서 플러스 알파에서 알파 있죠. 승합된 전압은 어떻게 된다? 우리가 E1 있죠. E1 곱하기 들어간 전압 곱하기 얼마다? E1분의 E2 이렇게 되는 거예요. E1분의 E2. 여기에 권수비가 보통 여기 권수비가 크고 여기 권수비가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지금 요 부분을 권수비로 줄 때도 있고 전압으로 줄 때도 있습니다. 권수비로 줄 때도 있고 전압으로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것이 승합된 전압이 나온다는 겁니다. 즉 입력에 들어간 전압 곱하기 요거 권수분의 요거 권수 있죠. 요거 권수분의 요거 권수 하면은 플러스 알파만큼 커져서 승합된 전압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보세요.
교재 보는데 첫 번째 단상전압 승합입니다. 단상전압 승합. 첫 번째 단상전압 승합. 뭐냐면 단상 단권 변압기를 얘기합니다. 단상 단권 변압기. 여기에서 보세요. 지금 승합 후 전압 E2가 뭐요? 고압측 전압입니다. 승합하고 나서의 출력측 전압이요. 그러면 이 전압은 당연히 E1. 기본적으로 E1, 여기서 말씀드린 180도 E1 플러스, 180 플러스 E1에다가 얼마 승합된 전압을 더하는 거예요. 얼마? E1 곱하기 E1분의 E2. 이렇게. 혹은 E1 플러스 E1 곱하기 N1분의 N2. 이렇게 해서 단상 단권 변압기, 단상 이선식이라 보시고 단상에서 승합된 전압을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E2는 E1 플러스 E1분의 E2 곱하기 E1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이거 권수가 크고요. 요 권수가 작아요. 이것이 뭐 2배, 3배 그렇게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만약 얘가 3,300이고 300이다 그러면 E1이 3,300이고 E2가 300이 되는 겁니다. 조금 커지지 2배, 3배로 커지고 이런 건 아닙니다. 단권 변압기에서. 그리고 보세요. 이것이 뭐냐면은 승합된 후에 나오는 전압입니다. 승합 후의 전압인데 그 다음 승합기 자체, 승합기에 자기 용량이 있습니다. 자기 용량. 예. 유도 과정은 전기 기기 시간에 하는 거예요. 기기 시간 하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보세요. 자기 용량이란 말은 변압기상에서 여기 부분에 의한 용량을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의한 용량을요. 그것이 뭐냐면, 자기 용량을 우리가 작은 오메가는 E2분의 2. 지금 여기서 E2 곱하기 부하 용량이 됩니다. 즉 여기에서는 뭐냐면 고압측 전압이고 여기에서 제가 E2로 했는데요. 전격이 들어갔을 때 E2로 얘기합니다. E2는 뭐냐면 실제로 승합된 전압을 얘기해요. 승합된 전압. 그런데 이때는 우리가 전격 용량을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필기에서 하고요, 실기에서 하고 좀 구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필기에서 실기에서 조금 다른데 정확하게 구하는 건 실기에서 다루게 되고요. 지금 필기에서는 보세요. 고압측 전압분에 요거 뭐다? 승합된 커짐 전압인데 그 커짐 전압이 요는 E2가 전격 전압이면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얘가 보세요. E2 승합된 전압이면은 여기서 나오지만은 입력된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전압이 달라지잖아. 맞죠? 입력된 전압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승합된 전압이 아니고 이때 지금 E2는 전격일 때에 승합된 전압이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일반적인 경우는 그냥 승합된 전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정확하게 하면은 전격일 때 승합된 전압인데 여기서는 그냥 승합된 전압, 커진 전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식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상일 때의 전압 승합이요. 단상일 때. 그 다음에 보세요. 두 번째, 삼상일 때. 삼상일 때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보세요. 삼상일 때는 V결선이 있어. V결선 있고,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이 있습니다. 델타 결선. 그 다음에 Y결선이 있죠. 삼상에서는 V결선, 델타 결선, Y결선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때 보세요. 지금 보세요. 승합된 전압에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이 있는데 승합된 전압과 자기 용량이 있는데 Y결선은 승합된 전압과 자기 용량이 전부 뭐다? 단상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Y결선은 지금 방금 했는 단상 전압의 승합과 같기 때문에 특히 뭐
따로 외우시거나 골치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예, Y결선은요. 근데 V결선은 달라요. 보세요. V결선입니다. 일단 E2는 얘는 똑같아요. E2는 E1 플러스 얼마? E2분의 E1분의 E2죠. E1분의 E2 곱하기 큰 거보다 작은 거 E1. 이렇게 똑같습니다. 승합된 후의 전압은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자기 용량은 어떻게 돼요? 자기 용량은 오메가는 얼마다? 루트 3분의 2가 곱해지는 겁니다. 루트 3분의 2가. 그래서 다른 거 지금 단상에 비해서 E2분의 E2인데요. E2분의 2의 부하 용량인데 단상에 비해서 루트 3분의 2를 곱해줘야 된다. 요것이 틀린 겁니다. 네. 그 다음에 델타 결선은 있죠. 더 틀려요. E2도 얘도 틀린 겁니다. 얘도 틀리는데 얼마냐면 E1 플러스 2분의 3을 곱해줘요. 2분의 3을요. 요거 2원까지는 똑같은데 2분의 3을 곱해줘. 그래서 2원분의 2,2의 2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결선 요거 외우기 어렵지만 E2는 2원 플러스 2분의 3배 2원분의 2,2 2원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고요. 공식만. 그 다음에 자기 용량은 더 복잡합니다. 자기 용량은 루트 3분의 1을 곱해요. 루트 3분의 1을요. 자기 용량은요. 요거는 뭐 루트 3분의 2였는데 요거는 루트 3분의 1을 곱해요. 그 다음에 2원 곱하기 2,2분의 얼마? 2,2의 제곱 마이너스 2원의 제곱 W 이렇게 돼요. 그래서 델타 결선이 조금 어려운데 단관 변압기에서 승합기에서 델타 결선에서 우리가 승합된 후의 전압과 자기 용량 구하는 공식이 좀 어려운데요. 여기 뭐 실기에는 물론 계산 문제가 나오겠지만 필기에서는 공식 정도를 묻는 문제 한해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식 있죠. 요거 다른 것과 좀 구분해 주시고 그 다음에 V결선에서 자기 용량 구하는 공식 있죠. 요것도 조금 구분해서 외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나머지 부분은 크게 다른 것이 없고요. 네. 단상 승합기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Y결선 똑같고 V결선과 델타 결선에서 다른 부분만 좀 구분해서 해주시면은 이 부분이 크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고요. 그 다음에 단관 변압기에서 특징입니다. 변압기 특징은 첫 번째 보세요. 단권 변압기는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지만은 권수가 1차, 2차가 아니고 1차에만 감은 겁니다. 1차에만 감았기 때문에 일단 중량이 가볍다. 무게가 가벼운 거예요. 무게가 가볍다. 그 다음에 지금 이게 권수가 작기 때문에 X 성분이 작습니다. L 성분이 작기 때문에 L 성분이 작아요. 따라서 L 성분이 작기 때문에 뭐다? 전압 변동율도 작다. 이거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게 되는데 전압 변동율 공식이 있습니다. 전압 변동 공식 저항 강화 곱하기 역률 더하기 리액턴스 강화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하는데 X가 작으면 전압 변동률 자체도 작아지게 돼요.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X가 권수가 작아요. 권수가 작기 때문에 동선도 작습니다. 동선이 작아요. 동선이 작으니까 효율이 커요. 효율이 큽니다. 권수가 작기 때문에 그 구리에 의한 동선이 작아진다. 효율이 높다. 그 다음에 누선 즉 X가 작기 때문에 리액턴스가 작죠. 그럼 우리가 3장에서 보세요. 단락 전류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전류인데 X가 작기 때문에 임피던스도 작죠. 리액턴스가 작기 때문에 임피던스도 작고 임피던스가 작으니까 단락 전류는 크게 됩니다. 단락 전류 크고 혹은 PS도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이니까 이 단락 용량도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단관 변압기의 특징도 정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유도 전압 조정기입니다. 유도 전압 조정기도요. 이것도 모두 전기 기기 시간에 배우는 건데 유도 전압 조정기 인덕션 레귤레이터라고 해서 이것도 단상과 삼상이 있습니다. 삼상이 있고 이 부분 자세한 내용은 뭐 전압 강화나 전압 조정이나 이런 부분은 전기기기의 유도기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여기에서 전력공학에서 나올 만한 부분을 보면은 일단 유도전압 조정기는 IR입니다. 인덕션 레귤레이터고요. 선로 길이나 부하 상태가 서로 다른 배전선로 해서 각각의 급전선에 설치하는 전압 조정 장치로서 1차 권선의 회전 방향에 따라 전압을 승합, 강압할 수가 있다. 이 각도 세타에 의해서 승합이나 강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승합 후의 전압은 지금 앞에서 단권 변압기와 똑같습니다. E2는 E1 플러스 E1 곱하기 E1분의 E2에서 승합 후의 전압은 단권 변압기와 똑같다고 보시면 되고요. 더 구체적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전기 기기 시간에 뭐 유도를 하고 공식 정리를 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 유도전압 조정기는 지금 뭐 급전선에 설치하는 전압 조정 장치라고 했는데 그거 외에도 절연 내력 시험 할 때요. 우리가 뭐 절연 내력 시험 할 때 뭐 슬라이드악스라고 해요. 슬라이드악스 찍 돌리면 전압의 크기가 조정되는 거 이렇게 전압 조정되는데 그것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절연 내력 시험에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에서 전압 조정. 그러니까 전압 변동이 심한 급전선에서 전압 조정을 이 유도 전압 조정기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 플리커가 있습니다. 플리커 우리가 저번 장에 나왔지만은 저압 뱅킹 배전 방식에서 뭐 깜빡이는 거 있죠. 전압이 부족해서 깜빡이는 것을 플리커라고 합니다. 즉 부하의 특성에 기인하는 전압 동료에 의해서 조명이 깜빡이거나 텔레비전의 영상이 일그러지는 현상을 우리가 플리커라고 해요. 플리커. 이때 플리커 방지 대책인데 플리커는 전압이 부족하기 때문에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전용 계통으로 공급, 뭐 이것저것 연결하지 말고 전용으로 공급을 하라는 겁니다. 전용 계통으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단락 용량이 큰 계통에서 공급한 단락 용량이 크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단락용 앞에서 했지만, PS는 퍼센트 임피던스분의 100 곱하기 전격 용량입니다. 여기에서 단락 용량이 크다는 말은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얘기죠. 맞죠? 얘가 작다는 퍼센트 임피던스가 작다는 말은 X나 R 이런 것들이 작다는 겁니다. 저항과 X, 리액턴스가 퍼센트 임피던스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값들이 작을 것. 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전용 변압기로 공급한다. 이것 전용으로 공급하는 변압기를 설치해. 돈은 많이 들겠지만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용 변압기로 공급하고, 그 다음에 공급 전압을 승합해요. 전압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플리커가 발생하기 때문에 공급 전압을 승합하는데 이것이 지금 전력 공급 측, 한전 측에서 조치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공급 전압을 승합한다. 그 다음에 수용가 측에서 플리커 방지 대책으로는 수용가, 전력을 받아 쓰는 입장에서는 우리가 모터 부하라고 봤을 때 수용가에서는 우리가 조치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수용가에서는 리액턴스가 작은 것을 사용한다. 리액턴스 이것들을 보상해준다. 이런 의미입니다. 리액턴스가 작은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전압강을 감소하기 위해서 모터의 리액터를 작은 것을 사용하거나 혹은 이런 것을 보상해주거나 그런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전원계통의 리액터를 보상하기 위해서 직렬 콘덴서 방식과 3권선 보상 변압기 방식 리액터를 보상해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압 강화를 보상하기 위해서 부스터가 뭐예요? 승합하는 거죠. 부스터 방식과 보상 리액터 방식 사용. 그 다음에 부하의 무효전력 변동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동기조상기와 리액터 방식, 사이리스터 이용 콘덴서 개폐 방식 사용. 말은 좀 어려운데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플리커 부하 전류 변동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 방식을 사용한다. 전류 변동분을 억제하기 위해서 직렬 리액터 방식 사용한다. 이것이 플리커입니다.
그다음 고도파 문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렇게 좀 덜 했는데 최근에는 있죠. 전기 기기도 그렇고 전력 기기도 그렇고 대부분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요. 반도체가 들어가는 것 자체가 복잡해지고요. 그 대신 성능은 좋아지겠죠. 성능은 좋아지는데 복잡하고 가격이 비싼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반도체 자체가 비선형 소자입니다. 그래서 갈피를 못 잡는 거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용하면은 고조파가 많이 발생해요. 즉 반도체 소자를 사용함으로 인해서 고조파가 많이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조파 문제 보세요. 사이리스터 변환기의 발달에 따라서 사이리스터가 대표적인 우리가 반도체 소자입니다. 사이리스터의 SCR과 뭐 GTO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 발달함에 따라 이것이 여러 방면에서 이용되고 또한 대용량화됨에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교류 측에서 각종 문제가 발생하여 고조파가 주는 영향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고조파가 뭐 통신선 유도장애 혹은 우리 코로나 장애 등에 의해서도 고조파 발생하지만 이 반도체 등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발생한다는 거죠. 이럴 때 고조파 경감 대책으로는 직렬 리액터 삽입 및 용량지가 직렬 리액터가 뭐예요? 직렬 리액터가 5고조파 제거죠. 우리가 3장에 나왔었습니다. 3장에서 직렬 리액터 5고조파 제거. 그 다음에 교류 필터 설치. 필터가 뭐예요? 거른다는 거죠. 고조파를 거르는 필터를 설치한다. 이런 말이에요. 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한 교류 필터 설치. 그 다음에 기기 자체의 고조파 내량을 강화한다. 기기 자체에서 고조파 영향을 받지 않도록 그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용량을 크게 하는 것이 고조파에 견딜 수 있는 용량 내량을 강화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배전선로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가 송전선로 보호도 있었지만은 배전선로 보호도 있습니다. 배전선로 보호는 이런 게 많아요. 교통사고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음주운전 하거나 이런 분들 혹은 그냥 교통사고 나서 전봇대 들이받고 이러죠. 전봇대 들이받고 이렇게 하면 그거 자체로 사고 나는 거예요. 실제 이런 사고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사고보다 이러한 사고가 많죠. 교통사고 이런 것들요. 그 다음에 직경내 이런 사고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전사고는 기기사고해서 변압기 사고, 뉴스에 종종 출제되죠. 갑자기 초여름에 변압기가 폭발했다. 이런 것들 있죠. 이런 변압기 사고들이 많은데, 배전선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이런 보호장치 등을 설치를 하는데, 송전선로와 마찬가지로 차단기나 보호계정기 등을 설치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보는데, 보세요. 일반에 개폐 장치가 있습니다. 개폐 장치 잘 보세요.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요. 가스로 절연하는 가스 절연 방식의 부하 개폐기요. 차단기 아니고요. 차단기가 아니고 부하를 개폐하는 겁니다. 즉 가공 배전선로나 고객의 인입구에 설치해서 선로의 개폐 구분할 수 있는 가스 절연 방식의 부하 개폐 장치. 가스 절연 부하 개폐기 요거 이름을 들으면 대충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입니다. 보세요. 자동으로 선로를 구분해서 개폐하는 얘도 차단기 아니에요. 개폐기입니다. 얘를 섹셔널 라이저라고 합니다. 섹셔널 라이저. 얘가 송전에 사용되는 게 아니고 배전에서만 사용됩니다. 섹셔널 라이저라고 해서 부하 분기점에 설치해서요. 부하가 갈라진 분기점 설치해서 선로 고장 발생 시 선로의 타보호기기와 협조. 여기서 말하는 타보호기기라는 것이 대표적인 밑에 있는 리클로저를 얘기합니다. 자동 재폐로 차단기 리클로저를 얘기해요. 타보호기기와 협조해서 고장 구간을 신속하게 개방하는 자동 구간 개폐기 장치인데 얘도 차단 능력이 없습니다. 차단 능력이 없어요. 예. 그 다음 밑에 거 말씀드리고 같이 얘기할게요. 자동 재폐로 차단기라고 해서 리클로저입니다. 자동 재폐로 차단기 들어보셨죠? 일단 얘는 차단기예요. 개폐기 아니고 고장 전류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입니다. 자동으로 재폐로 차단기 뭐죠? 앞에서 할 때 차단기는 우리가 차단기에서 동작 책무가 있었죠. 차단기 동작 책무가 있었고 클로즈 오픈했다가 3분 클로즈 오픈했다 이런 조치를 한다는 겁니다. 즉 이 자동 재폐로 차단기는
이 배전에서는 메인으로 보시고요. 배전에서 중요한 차단기고요. 얘는 재폐로 기능을 갖고 있는 그런 차단기란 겁니다. 그래서 이름을 리클로저, 자동 재폐로 차단기를 하기도 하고 영어로 리클로저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는 영어로 세큐어라이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봅니다. 자동 재폐로 차단기는 배전선로 90% 이상은 고장은 순간 고장이에요. 순간 고장으로 사고 차단 후 일정 시간 경과하면은 정상으로 회복되잖아요. 아시죠? 리콜러전 배전선로 지락 고장이나 단락사고 발생했을 때 고장을 검출해서 선로를 차단한 후 일정 시간 경과하면 자동으로 재투입 동작을 반복함으로써 순간 고장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영구 고장의 경우는 정해진 재투입 동작을 반복한 후에 사고 구간만을 개통해서 분리해서 선로에 파급하는 정전 범위를 최소한으로 억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우리가 지금 일반적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가 있으면 변압기에 차단기가 있어요. 변압기 차단기가 있고 여기에 리클로저가 설치해요. 리클로저. 그 다음에 여기에 섹셔널라이저. 그 다음에 여기에 다시 선로 표주를 설치합니다. 보세요. 여기가 변전소 변압기고요. 요것이 변압기 차단기요. 차단기고 요것이 우리가 리클로저. 요것이 우리가 앞에서 했던 섹셔널라이저입니다. 섹셔널라이저고 요것이 우리가 선로 표주. 이런 식으로 많이 설치를 합니다. 뭐 이것이 있고 없고 차이도 있지만은 일단 지금 리클로저와 섹셔널라이저를 보통 세트로 설치를 많이 해요. 그런데 얘는 지금 섹셔널라이저 얘는 개폐기예요. 개폐기. 실제 차단을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리클로저 얘가 뭐냐면 차단기입니다. 실제 차단을 얘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보호는 얘가 주보호예요. 주보호. 네. 얘가 후비보호입니다. 후비보호. 네. 후비보호. 뭐냐? 주보호 얘 섹셔널라이저는 실제 차단을 못하는 거예요. 차단 못하니까 그 차단하는 것을 리클로저 후비보호 얘한테 넘기는 겁니다. 넘기는데 지금 리클로저가 계속 차단하고 재투입, 차단 재투입 하는데 이것이 카운팅을 얘 섹셔널라이저가 해주는 거예요. 카운팅을 하다가 만약에 10번 카운팅이에요. 10번 재투입 반복, 투입 반복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하다가 10번을 만약에 그 반복해서 설정을 그렇게 해놨잖아. 그러면 이때 차단했을 때 10번 뒤에는 이 섹셔널라이저가 완전히 열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10번 후에는 이 리클로저가 차단 반복하더라도 전기가 통하지 않는 거죠. 지금 말한 게 이거예요. 단 영구 고장의 경우는 정해진 재투입 동작을 반복한 후 사고 구간만을 개통해서 분리해서 선로에 파고든 정전 범위를 최소한으로 억제하는데 이것을 역할은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이 섹셔널라이저가 해준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얘가 주보고 얘가 후비보호요. 앞에 있고 부하 쪽 앞에 있고 뒤에 있고 주보호 후비보호인데 얘는 진짜 차단을 해주는 것이고 얘는 카운팅을 해서 그 카운팅에 의해서 동작을 해주는 겁니다. 완전히 차단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죠. 예,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혹은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 고장 구간 자동 개폐라 할 때도 있고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이렇게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ASS라고 해서 오토 섹션 스위치요. 자동 섹션 구간 섹션 개폐기 스위치입니다. 오토 섹션 스위치라고 ASS라고 해서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얘는 가공 배전선로에서 분기점 또는 고객 입구에 설치합니다. 분기점 또는 고객 입구에 설치한다. 우리가 자동 선로 구분 개폐기 섹셔널라이저 얘는 분기점에 설치하는데요. 보통 이 ASS는 있죠. 분기점 또는 고객 입구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고객 입구에 ASS를 많이 설치해요. 입구에, 들어오는 입구에. 후비보호장치인 차단기 또는 리클로저와 협조해서 리클로저 차단기 또는 협조해서 고장 구간 자동으로 구분 분리하는 고장 구간 자동 개폐기가 됩니다. 네. 요거 ASS는 실기에서 많이 나옵니다.
자동 고장 구분 개폐기 ASS고요. 그 다음에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입니다. 얘는 뭐 차단기 개폐기 이런 것보다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메인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라인이 이렇게 있고 여기에 비상 라인이 이렇게 있습니다. 메인 라인에서 이렇게 연결해서 부하로 공급을 하는데 문제가 생기면은 이것을 이렇게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연결해서 여기가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전환을 해서 공급해준다. 그래서 자동 부하를 전환입니다. 전환. 여기 전환이 ALTS죠. ALTS가 뭐냐면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입니다. 오토 로드가 부하요. T는 트랜스퍼 전환한다 스위치가 됩니다. 오토 로드 트랜스퍼 스위치고 22.9kV 가공 배전 선로에서 주공급 선로의 정전 사고 시 예비 전원 선로로 자동 전환되는 주 선로가 고장 정전됐을 때 예비 전환 선로로 자동 전환되는 삼상 일괄 조작 방식의 자동 부하 전환 개폐 장치가 자동 부하 전환 개폐기 ALTS입니다. 얘는 뭐 개폐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전환한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주상변압기 보고가 있습니다. 주상변압기 길 가다가 한번 보세요. 주상변압기는 우리가 이렇게 생겼어요. 뭐 선로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해서 선기 이렇게 들어오죠. 여기에서 지금 요것을 우리가 COS라고 합니다. COS 1차적 COS고 여기 변압기를 거쳐요. 변압기를 거쳐고 변압기 나오면 여기에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1차 측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가 요 길 가다 보면 이런 거 많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COS 컷아웃 스위치 혹은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 이렇게 얘기합니다. 컷아웃 스위치 이 안에 지금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퓨즈가 들어가 있고 이것이 고장 나잖아요. 그럼 이게 고장 이게 이렇게 붙어 있다가 이렇게 붙어 있다가 고장 나면 툭 떨어지는 겁니다. 퓨즈가 들어있어서 즉 변압기의 1차 측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을 우리가 캐치 홀더라 그래요. 캐치 홀더. 그래서 변압기의 2차 측을 보호하는데 이 안에도 퓨즈가 들어가 있어요. 퓨즈가 들어가 있어서 변압기의 2차 측을 보호하는 것이 캐치 홀더예요. 그래서 주상 변압기 보호로서 1차 측은 COS 혹은 컷아웃 스위치 혹은 프라이머리 컷아웃 스위치고 2차 측 보호하는 것은 우리가 캐치 홀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상 변압기 보호 COS와 캐치 홀더도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접지가 있습니다. 배전 선로를 보호하는 것으로서 접지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했던 중성점 접지와는 달라요. 거기에서 했던 것은 중성점 접지고요. 우리가 송전에서 중성점 접지를 얘기했던 거고 지금은 중성점 접지도 물론 있지만은 기기 접지, 기기 외함 접지 이런 것들이요. 혼촉 방지판 접지, 기기 외함 접지 이런 것들로서 목적도 다릅니다. 앞에서는 우리가 이상전압 방지 대책, 이상전압 방지한다. 그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만은 여기서는 인체 감전 보호 이것이 가장 큰 목적이요. 배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봅니다. 접지공사의 목적으로서 고압 혼촉시 저압선 전위 상승 억제. 얘는 고압과 저압이 붙었을 때 저압선의 전위를 상승한 그것을 방지하는 목적인데, 그래서 1차 측과 2차 측을 중성점을 묶어주거나, 1차 측과 2차 측 공통선을 묶어주거나, 혹은 혼촉 방지판 설치해서 혼촉 방지판에 접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압선의 전위 상승 억제요. 1차 측과 2차 측의 저압선의 전위 상승 억제. 그 다음에 기기 지락사고 발생 시 사람에 걸리는 분단 전압의 억제. 사람이 딱 보세요. 누전이 됐어요. 누전이 돼서 기기에 누전 전류가 흐르고 있는데 그때 사람 툭툭 치면 사람이 감전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 위해서 기기를 접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 걸리는 분단담 전압의 억제. 선로로부터 유도에 의한 감전 방지요. 이상전압 억제에 의한 절연 계급의 저감, 보호장치의 확실한 동작. 이것은 우리가 송전에서 직접 접지와 똑같은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 이 접지는 우리가 전기 설비 기술 기준비 판단 기준에서 더 꼼꼼하게 합니다. 더 자세하게 하고 그 항목도 많습니다. 여기서 대략적인 것만 한번 보면은 우리가 접지 종류는 일정 접지, 이정 접지, 삼종 접지, 특별 삼종 접지가 있는데 일정 접지는 뭐 피레기나 특별 고압용 계기용 변성 2차측 하고요. 그 다음 고압 또는 특별 고압 계기의 철대 외함. 그 다음에 접지 저항 값이 10옴 이하입니다. 요 자세한 거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하니까 지금 여기서 이런 거구나. 이렇게 이 정도 이런 곳에 접지를 하는구나 정도만 하고 전기 설비 기술 기준에서 제대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접지 공사는 어떤데? 고압이나 특별고압 설계로부터 저압으로 변성하는 변압기 저압측 중성선. 예. 변압기 나오면은 여기 이종 접지입니다. 이종 접지고 중성점을 시공할 수 없을 경우는 우리가 델타기에서는 접지를 못한다고 했는데 중성점 접지 못하지 우리가 접지를 해야 되는데 델타 결선이면 임의의 한 점에 접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델타 결선에서도 임의의 한 점에 접지를 한다. 그때 이종 접지를 한다. 3종 접지는 고압 계기용 변성기역. 지금 계기용 변성이 뭐예요? PT, CT, MF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고압이요. 고압. 7000V 이하의 고압에서 2차측 전로고 고압 지중 케이블의 금속 피복. 지중 케이블의 금속 피복의 3종 접지입니다. 400V 이하의 기기 철대 외함, 400V 이하 기기 외함, 접지 장갑 100옴 이하고요. 특별 3종은 400V 넘는 저압이에요. 400V 넘는 저압의 기기 철대 외함이고 접지 장갑은 10옴, 즉 일종 접지와 똑같이 10옴 이하로 합니다. 이종 접지 공사의 저항값은요, 특별히 계산에 의해서 접지를 하게 되고요. 예. 그래서 구장 배전선로의 부하 특성 및 운영, 이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문제풀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